너 기억나냐? 고등학교 체육대회 때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 같았다. 넌 내 도시락 던졌고 내 이름도 안 불렀지. 장면이 잿빛으로 덧칠된다. 오래된 상처가 선명해진다. 그때처럼 또 무시하면 어쩌려고? 웃는 듯한 그의 눈에 눈물 한 줄기. 그녀는 입을 다문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도 안 나올 줄이야. 아니 근데 체육대회 도시락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요? 그럴 리가. 건물주님, 이 계약 조건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녀는 커피 한 잔 손에 쥐고 기세등등하다. 남자는 종이 한 장을 뒤집는다. 계약서 뒷면 작고 단단한 이름 하나. 김춘복, 어라? 그거 설마 그 아저씨 이름? 누군가 중얼이지만 목소리는 얼어붙는다. 건물주님, 혹시 그 순간 컵이 쨍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아니, 진짜 청소부 아저씨가 누구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춘복은 이미 눈을 뜹니다. 69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원룸 아파트의 작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아직 어둠이 깔린 도시가 보입니다. 춘복이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과 성성한 머리카락, 그리고 어깨가 조금 굽은 모습이 비춰집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아직 또렷합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이구나. 춘복이 혼잣말을 하며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습니다. 머리에는 흰색 수건을 둘러쌉니다. 이제 3년째 하고 있는 일상입니다. 새벽 5시 반. 춘복이 집을 나서서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이른 새벽 거리는 조용합니다. 가끔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일 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15분쯤 가면 3층짜리 복합 건물이 나타납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 3층은 또 다른 사무실로 이루어진 깔끔한 건물입니다. 춘복이 건물 뒤편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경비실에서 열쇠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서죠.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건넵니다. 춘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됩니다. 춘복은 1층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카페 앞 유리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어제 손자국과 먼지를 말끔히 제거하죠. 그 다음은 계단입니다. 3층까지 이어진 계단을 한 계단씩 정성스럽게 닦아 내려갑니다. 허리를 굽히고 걸레질을 하는 모습은 여느 청소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휴, 예전보다 힘들어지네. 2층 계단을 닦으며 춘복이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합니다. 하지만 손은 쉬지 않습니다. 계단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오전 7시. 카페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춘복은 여전히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젊은 알바생이 밝게 인사합니다. 춘복이 고개를 들어 웃으며 답합니다. 응, 오늘도 고생해. 오늘 새벽에도 일찍 오셨네요. 항상 고마워요. 뭘 내일인데? 춘복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런 인사가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입니다. 오전 8시, 카페 매니저 장미란이 출근합니다. 68세인 그녀는 춘복과 같은 나이대지만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방에 깔끔한 정장, 그리고 자신만만한 걸음걸이까지. 아저씨, 오늘 화장실 청소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본사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네요.
미란이 춘복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존댓말이긴 하지만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춘복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라고 네가 큰 소리를 쳐? 이 건물 등기부등본 내가 쓴 거야. 하지만 표정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합니다. 오전 10시 카페가 문을 열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춘복은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사무실 청소를 합니다. 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카페 풍경이 보입니다. 미란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서비스하는 모습, 알바생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참 열심히 하네. 춘복이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칭찬인지 비꼬민지 애매한 톤이죠. 정오. 점심시간이 되자 춘복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꺼내 먹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물 한 병이 전부입니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도시 풍경은 평온합니다. 멀리 한강이 보이고 높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지? 춘복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오후 2시, 춘복이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주로 화장실과 복도를 집중적으로 청소합니다. 특히 화장실은 미란이 신경 쓰라고 했으니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습니다. 69세 노인이 하기엔 힘든 일이지만 춘복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휴. 한숨을 쉬며 잠시 쉽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수건을 둘러쓰고 걸레를 든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끝나갑니다. 춘복이 마지막으로 1층 로비를 한 번 더 닦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퇴근하는 알바생이 인사를 건넵니다. 응, 내일 또 보자. 춘복이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미란도 퇴근 준비를 하며 춘복에게 말합니다. 내일 본사 사람들 온다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춘복이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본사? 그 본사도 결국은 내한테 임대료 내는 거 아닌가. 오후 6시, 춘복이 청소 도구들을 지하 창고에 정리합니다.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널어놓고 청소용품들을 제자리에 둡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한 바퀴 돌며 점검합니다. 불은 다 꺼져 있는지, 문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죠.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춘복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서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올 때보다 한결 가볍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뿌듯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춘복이 석양 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사라져갑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소부 아저씨의 하루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복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건물에 도착합니다. 미란이 본사 점검 때문에 일찍 와서 한 번 더 점검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건물은 아직 고요합니다. 춘복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등을 켭니다. 하나씩 불이 켜질 때마다 건물 곳곳이 드러납니다. 역시 깨끗하네. 춘복이 어제 자신이 청소한 곳들을 둘러봅니다.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계단 역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춘복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죠. 오전 8시, 미란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오늘은 더욱 신경을 쓴 듯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말한 대로 일찍 와서 점검해 주셨죠? 네, 한 번 더 둘러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춘복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것 같다는 표현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미란이 카페 곳곳을 살펴봅니다. 테이블, 의자, 바닥, 화장실까지 꼼꼼히 확인하죠. 하지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네요. 아저씨가 생각보다 일을 잘하시는구나. 미란의 말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춘복이 이 정도 실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한 톤이죠. 춘복이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오전 10시 본사에서 파견된 점검팀이 도착합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섭니다. 그중 한 명은 최 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란 매니저님. 오늘 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최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미란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점검이 시작됩니다. 위생 상태, 서비스 품질, 직원 교육 현황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춘복은 한쪽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하며 그들을 지켜봅니다. 청소 상태가 정말 좋네요. 누가 한 거예요? 최 부장이 물어봅니다. 미란이 춘복을 가리키며 답합니다. 저희 미화원 아저씨가 하고 계세요.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일은 깔끔하게 하시거든요. 최 부장이 춘복을 쳐다봅니다. 춘복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수고가 많으시네요. 최 부장이 춘복에게 말을 겁니다. 춘복이 고개를 들어봅니다. 아, 네. 제가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최 부장의 표정이 순간 이상해집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는 표정이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춘복입니다. 춘복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최 부장의 눈이 커집니다. 김춘복. 혹시 춘복 건설 하셨던 분이신가요?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춘복 건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춘복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그랬었죠.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제가 건설업계에 있을 때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최 부장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한때 건설업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왜 청소부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정오. 점검이 끝나고 본사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우수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아저씨. 미란이 춘복을 부릅니다. 춘복이 고개를 듭니다. 네. 혹시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나요? 춘복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남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 춘복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요. 3학년 5반. 네, 그랬죠. 춘복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미란이 당황합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이 춘복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생활이 어려워져서요. 청소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춘복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여운이 있습니다. 오후 2시, 미라는 사무실에 앉아서 옛날 일을 떠올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춘복은 공부는 못했지만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반면 미라는 반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죠. 춘복이 미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미라는 늘 그를 무시했습니다. 야, 김춘복. 너 같은 애가 나한테 무슨 관심이야? 미란아, 우리 영화나 보러 갈래? 웃기지 마. 너 집안 사정도 뻔히 아는데 무슨 영화야? 당시 미란의 말들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차갑게 거절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춘복이 지금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사업도 했다고 했는데. 미란이 중얼거립니다. 최 부장이 말한 춘복건설이 바로 그 춘복의 회사였다면 분명히 돈을 벌었을 텐데 왜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후 5시, 춘복이 하루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합니다. 미란이 다가옵니다. 춘복아. 아니, 아저씨. 네. 우리. 정말 오랜만이네요. 춘복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한 40년 넘었나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했죠. 미란이 조심스럽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춘복의 반응은 담담합니다. 그때 일이야 다 지난 일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사업도 하셨다며? 어떻게 지금은? 춘복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도 일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춘복이 청소도구를 들고 지하 창고로 향합니다. 미란이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녁 6시, 춘복이 건물을 나서려는데 미란이 다시 부릅니다. 춘복아. 춘복이 돌아봅니다.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옛날 얘기도 하고. 춘복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그래요? 그럼 언제든 시간 되실 때. 네. 춘복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미란이 그를 배웅하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춘복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 미란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 커피값도 결국은 내가 받는 임대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석양이 지는 거리를 춘복이 자전거를 타고 사라져갑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하루였죠. 그날 저녁 춘복이 집에 돌아와서도 미란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창의 얼굴에서 당시의 그 표정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춘복이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냅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오늘은 기분이 묘합니다. 여보, 오늘 옛날 사람을 만났어. 춘복이 액자 속 아내 사진에 말을 겁니다.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미란이야. 고등학교 때 그 애 기억나지?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춘복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쓰고 맵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복이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입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건물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미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어제 정체가 드러난 후 그녀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미란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아저씨라고 부를 때도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복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조심스러워지나? 오전 10시 카페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춘복은 2층에서 청소를 하면서 아래 카페 상황을 내려다봅니다. 미란이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모습은 전문적입니다. 하지만 가끔 알바생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야, 김대리, 테이블 3번 아직 안 치웠어? 손님 들어오잖아. 미안해요, 매니저님. 지금 바로 해야지. 이러니까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춘복이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미란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오. 춘복이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옥상 문이 열리고 미란이 올라옵니다. 춘복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찾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옛날 얘기라도 하고 싶어서요. 미란이 춘복 옆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춘복아, 정말 그때는 미안했어. 미란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무했잖아. 특히 졸업식 때. 춘복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졸업식 때의 일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친구들 앞에서 너를 정말 미안해.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춘복이 도시락을 덮으며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제 일해야 해서요. 춘복이 옥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미란이 급하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춘복아,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사업도 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지금은? 춘복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봅니다. 궁금해요? 응. 1997년에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회사가 부도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춘복의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이 느껴집니다. 직원들한테 줄 월급도 없었고 은행 빚은 산더미 같았고 그때 아내가 병까지 얻었어요. 미란이 할 말을 잃습니다. 병원비 마련하려고 없는 돈까지 빌렸는데도 결국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춘복아,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최소한 누구한테 빌붙지 않고 제 힘으로 살고 있으니까. 춘복이 말을 마치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미란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후 2시 춘복이 1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미란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본사죠? 아, 최 부장님. 네. 임대료가 올라간다고요? 춘복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얼마나요? 50만 원이나? 그럼 월 임대료가 45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란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춘복이 걸레질을 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어떡하지? 미란이 혼잣말을 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카페 운영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후 5시 퇴근 준비를 하는 미란이 춘복에게 다가옵니다. 춘복아, 혹시 이 건물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춘복이 고개를 들어봅니다. 건물주요? 응.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서 사정 얘기라도 해보려고. 춘복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3년이나 여기서 일했으면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저는 청소나 하는 사람이라 그런 분들은 잘 안 만나 봐요. 미란이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혹시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라도 알아? 그것도 잘. 춘복이 대답을 흐립니다. 사실 관리는 딸 수진이 맡고 있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녁 6시 춘복이 건물을 나서려는데 미란이 다시 부릅니다. 춘복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너 정말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춘복이 자전거에 올라타며 답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그래도 미란 씨도 카페 일 힘들죠? 임대료도 올라간다니 걱정이 많으실 텐데. 미란이 깜짝 놀랍니다. 춘복이 자신의 상황을 걱정해 주는 것이 의외입니다. 응, 좀 그래.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춘복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납니다. 밤 9시 춘복이 집에서 딸 수진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아빠, 오늘 어떠셨어요? 응, 별일 없었어. 그런데 수진아. 네. 카페 매니저가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 혹시 임대료 올린 거야? 아, 그거요? 본사에서 요청이 와서 시세에 맞춰 조정한 거예요. 그런데 왜요? 춘복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혹시 그분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그래요? 그럼 좀 더 배려해 드릴까요? 아니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해야지. 수진이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아빠. 전화를 끊고 춘복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미란아, 넌 아직도 몰라.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춘복이 지금 내 운명을 쥐고 있다는 걸. 춘복이 혼잣말을 하며 쓸쓸하게 웃습니다. 복수는 아니지만 운명의 장난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가고 춘복은 내일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얽힌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받은 후 카페 운영이 더욱 빠듯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미란이 카페 매출표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임대료만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니야? 미란이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춘복이 평소처럼 청소를 하며 지나갑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춘복이 담담하게 인사합니다. 미란이 그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전 10시 미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네, 미란입니다. 네, 최 부장님이요? 최 부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란 매니저, 임대료 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아직 건물주를 만나지 못했어요. 연락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임대료 협상이 안 되면 본사에서도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려워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점포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임대료까지 올라가면 적자 폭이 더 커지거든요. 그럼 계약 해지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에요. 건물주와 협상이 안 되면 다음 달까지만 운영하고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미란이 주저앉습니다. 카페 운영권을 잃으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춘복이 근처에서 청소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오. 미란이 급하게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이 건물 건물주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요? 그럼 중간에서 연결이라도 해주세요. 아, 그것도 안 된다고요? 미란이 전화를 끊고 절망합니다. 건물주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춘복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 춘복아. 사실 카페가 문 닫을 위기야. 네. 임대료가 올라서 본사에서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거야. 건물주를 만나서 협상이라도 해보려는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춘복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정말? 어떻게? 3년 동안 여기서 일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경비 아저씨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도 있고. 미란의 눈이 반짝입니다. 고마워, 춘복아. 정말 고마워. 오후 2시 춘복이 딸 수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진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카페 매니저가 건물주를 만나고 싶어 해. 어떻게 할까? 수진이 잠시 생각합니다. 아빠가 직접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제가 대신 만날까요? 아빠 대리인으로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직 내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야. 알겠어요, 아빠. 오후 5시 춘복이 미란에게 다가갑니다. 미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말? 건물주 측에서 내일 대리인이 온다고 해요. 어떻게 알아낸 거야? 경비 아저씨가 관리업체에 연락해서 중간에서 주선해줬어요. 미란이 춘복을 껴안을 듯 기뻐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춘복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건물주라는 사실을 미란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옵니다. 바로 춘복의 딸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건물주 대리인으로 왔어요. 미란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장미란입니다. 수진이 춘복을 힐끗 쳐다봅니다. 춘복은 한쪽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협상 권한을 받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요. 미란이 사정을 설명합니다. 매출 현황, 본사 상황, 카페의 어려움 등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수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현재 임대 계약서를 보니까 3년 전에 체결되었네요. 그때 임대료가 월 400만 원이었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세를 보면 이 지역 상가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평균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미란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래도 450만 원으로 인상한 건 오히려 배려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로서는 부담이 커서요. 수진이 잠시 춘복을 쳐다봅니다. 춘복이 살짝 고개를 저으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6개월만 현재 임대료 유지해 드릴게요. 대신 그 기간 동안 매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미란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이 건물 청소와 관리 상태를 지금처럼 완벽하게 유지해 주세요. 건물주께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수진이 춘복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특히 저분이 하시는 청소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계세요. 미란이 춘복을 쳐다봅니다. 춘복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미화원분이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수진이 새 계약서를 꺼내며
미란에게 보여줍니다. 계약서 하단에는 건물주 서명란이 있습니다. 미란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이름이 계약서에 적힌 건물주 이름은 김춘복입니다. 혹시 이분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수진이 춘복을 바라봅니다. 춘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란을 봅니다.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춘복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 건물주입니다. 미란이 주저앉을 듯 비틀거립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던 건물주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미란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춘복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3년 동안 왜?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내 건물이니까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미란의 손이 떨립니다. 그동안 춘복에게 했던 말들, 보였던 태도들이 떠오릅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집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입니다. 카페 안이 정적에 쌓입니다. 미란이 계약서를 든 채 얼어붙어 있고 춘복은 여전히 걸레를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수진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려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계약서는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수진이 자리를 뜨고 카페에는 춘복과 미란만 남습니다. 춘복아.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춘복이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며 답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청소부였으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년간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날 저녁 춘복이 집에 돌아와서 수진과 통화합니다. 아빠, 오늘 힘들었죠? 괜찮다.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 그런데 아빠, 미란 씨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요. 춘복이 귀를 기울입니다. 뭔가 발견했어? 카페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요. 본사에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나 알바생들 임금 문제라든지. 춘복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자세히 말해봐. 알바생들 야근 수당을 제대로 안 주고 있고 일부 현금 매출을 누락시켜서 본사에는 적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진이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뭐? 식자재 구매할 때도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춘복이 한숨을 쉽니다. 미란의 모습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실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춘복이 평소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합니다. 미란도 평소보다 일찍 와 있습니다. 춘복아, 기다리고 있었어. 미란이 다가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붓고 눈이 빨갛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진짜 옛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춘복이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미란을 따라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습니다. 춘복아, 고등학교 때 졸업식 날 기억나? 춘복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기억나요. 그때 내가 친구들 앞에서 너를 그렇게 무시했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졸업 기념으로 편지를 줬는데 내가 그걸 친구들 앞에서 찢어버렸지. 춘복이 주먹을 쥡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의 모욕감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너 같은 애가 나한테 무슨 편지야?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 그만하세요. 춘복이 일어나려 합니다. 미란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나이는 핑계가 안 돼요. 우리 둘 다 18살이었잖아요. 춘복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미란이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운명을 쥐고 있잖아. 춘복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내가 그냥 청소부였으면 이런 사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미란이 할 말을 잃습니다. 춘복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최 부장이 갑자기 카페에 나타납니다. 미란 매니저 깜짝 방문입니다. 미란이 당황합니다. 아, 부장님. 무슨 일로? 건물주와 협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잘 풀렸어요. 6개월간 현재 임대료 유지하기로 했어요. 최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냥 사정을 잘 설명했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최 부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카페 곳곳을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춘복을 발견합니다. 김춘복 씨? 춘복이 고개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미란 매니저가 건물주와 협상할 때 도움을 주셨나요? 춘복이 잠시 망설입니다. 조금 중간에서 연결해 드렸어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미란 매니저, 이것 좀 보세요. 뭔데요? 본사에서 전국 매장 실사를 했는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매출 누락건, 알바생 임금 체불건, 그리고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건까지. 최 부장이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미란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춘복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부장님, 그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증거는 충분해요. 최 부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사 결정으로는 즉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입니다. 미란이 주저앉습니다. 부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최 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납니다. 다음 주까지 카페 정리하고 나가세요. 최 부장이 떠나고 카페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춘복을 바라봅니다. 춘복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춘복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제발 도와줘. 내가 건물주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춘복이 걸레를 들고 일어납니다. 미란 씨, 제가 건물주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춘복이 미란을 내려다봅니다. 왜 제가 도와야 하죠? 우리 동창이잖아. 동창이요? 40년 전에 그 편지 찢을 때는 동창 생각 안 하셨잖아요. 미란이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춘복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춘복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미란 씨, 바닥에서 비 맞는 날도 있어야 꽃이 핍니다. 무슨 뜻이야? 제가 3년 전에 아내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미란이 할 말을 잃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좋을 때만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춘복이 청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바닥을 경험했어요. 이제 미란 씨 차례인 것 같네요. 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춘복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40년간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날 밤 춘복이 집에 돌아와서도 미란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아내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내가 너무한 걸까?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40년간 쌓인 게 있잖아. 하루아침에 다 잊을 수는 없어. 춘복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아침 춘복이 건물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이 조용히 인사합니다. 어제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복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오전 10시 카페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출근합니다. 어제 최 부장이 다녀간 후 소식을 들은 듯 모두 불안한 표정입니다. 매니저님, 정말 카페 문 닫는 거예요? 젊은 알바생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미란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 고개를 숙입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엄하게 대했던 그녀가 이렇게 나오니 더욱 서글퍼 보입니다. 춘복이 그 모습을 보며 걸레질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정오, 춘복이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미란이 올라옵니다. 혼자 있고 싶었는데. 춘복이 일어나려 합니다.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미란이 춘복 앞에 앉습니다. 춘복아,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 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싶어.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미란이 눈을 붉히며 말합니다. 알바생들한테도 함부로 했고 회사 돈도 빼돌렸고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춘복이 도시락을 덮으며 들어줍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대해도 한 번도 화내지 않았잖아. 그냥 제 일이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미란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고등학교 때도 생각해 보니까 너는 항상 다른 애들 도와주고 착했어. 나만 그걸 못 봤던 거야. 춘복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봤어. 근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왜냐하면 미란이 말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너를 좋아했거든. 춘복이 깜짝 놀랍니다. 네, 고등학교 때 너를 좋아했어. 근데 너무 창피했어. 내가 인기 많은 애인데 공부 못하는 너를 좋아한다는 게. 미란의 고백에 춘복이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굴었나 봐. 내 마음을 숨기려고. 그럼 그 편지를 찢은 게 평생 후회야. 그 편지 내용도 기억해. 미란아, 너를 좋아해. 졸업하고도 연락하자였잖아. 춘복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40년간 품고 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너무 늦었지.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봤자. 미란이 일어나려 합니다. 춘복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미란 씨. 네. 저도 그때 정말 좋아했어요.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합니다. 오후 3시 춘복이 딸 수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진아, 아빠야. 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미란 씨 일 말인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진이 놀랍니다. 네. 갑자기 왜요? 그냥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아빠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거든.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었던 거야. 수진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본사의 얘기에서 카페 운영권만 박탈하고 개인적인 비리는 조용히 정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아빠. 오후 5시 미란이 알바생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다들 모여봐. 할 말이 있어. 네, 매니저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희들한테 못되게 굴었어. 알바생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못 줘서 미안하고 젊은 알바생이 말합니다. 매니저님 괜찮아요. 다들 어려운 거 알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미란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 주면 카페 문 닫는데 그때까지라도 제대로 대우해 줄게. 춘복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입니다. 미란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미란이 춘복에게 다가옵니다. 춘복아, 고마워. 뭐가요? 3년 동안 내가 함부로 대해도 참아줘서, 그리고 오늘 옥상에서 내 얘기 들어줘서. 춘복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답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걸레 한 장이 나를 지켜줬다는 걸요. 미란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3년 전에 아내가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죠. 춘복이 걸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때 이 일을 시작했는데 걸레질을 하면서 마음이 정리됐어요. 손을 움직이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김춘복이라는 사람으로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춘복이 자전거에 올라타며 말합니다. 춘복아. 미란이 부릅니다. 네, 내일.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할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춘복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춘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입니다. 40년간 쌓인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입니다. 미란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카페에는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복이 건물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1층 로비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춘복이 의아해하며 다가가는데 그중 한 명이 춘복을 알아봅니다. 김춘복 사장님이시죠? 네, 저는. 안녕하세요. 지역 신문사 기자 박민수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렸던 건 기억하시죠? 춘복이 당황합니다. 딸 수진이 어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아, 그게 건물주이시면서 직접 청소까지 하신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다른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밉니다. 잠깐만요, 준비가. 그때 미란이 카페에서 나옵니다. 기자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춘복아, 이게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자가 미란에게도 관심을 보입니다. 혹시 이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그럼 김춘복 사장님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미란이 춘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저희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춘복이 대신 답합니다. 친구라고 하시면서 사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시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춘복이 잠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해요. 내 건물이니까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보통 건물주들은 관리업체에 맡기지 않나요? 저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미란이 춘복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면을 발견합니다. 오전 10시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고 기자들이 질문을 이어갑니다. 사장님의 과거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춘복건설을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났어요. 춘복이 담담하게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신 건가요? 재개발 때 보상을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샀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갑자기 부자가 되신 거네요. 그런데 왜 청소 일을 하신 건가요? 춘복이 잠시 미란을 바라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김춘복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3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타이틀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정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납니다. 카페에는 춘복과 미란만 남습니다. 춘복아, 어제 약속한 커피 마실까? 네, 좋아요. 미란이 직접 커피를 내려서 춘복에게 건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40년 전 고등학생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춘복아, 아까 인터뷰에서 한 말들 정말 멋있었어. 그래요? 특히 타이틀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 나는 평생 그런 것들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미란이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해 보려고. 어떻게요? 본사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 나갈 거야. 그리고 작은 가게라도 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춘복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춘복아,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너는 나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 춘복이 잠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겠지. 근데 막상 당신이 무릎 꿇고 우는 걸 보니까 복수가 아니라 연민이 들더라고요. 연민? 우리 둘 다 인생에 상처가 많잖아요.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미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서로 용서하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후 2시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최 부장이 들어옵니다. 뒤에는 본사 직원들도 함께입니다. 미란 매니저, 그리고 김춘복 사장님. 최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란이 긴장합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제안이요? 김춘복 사장님의 중재로 상황이 정리됐어요. 미란 매니저의 개인적인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고 대신 카페 운영권은 반납하는 것으로. 미란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새로운 카페를 열 예정인데 김춘복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춘복이 놀랍니다. 제가요? 네, 따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춘복당 커피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신다고. 춘복이 미란을 바라봅니다. 미란이 웃으며 말합니다. 축하해, 춘복아. 정말 잘 됐다. 오후 5시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춘복당 커피라는 글자가 새겨진 간판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동안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춘복이 건물주였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아저씨가 사장님이었다고요? 진짜요? 그럼 그동안 왜 청소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춘복이 앞으로 나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춘복입니다.
춘복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동안 청소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신세를 졌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녁 6시 사람들이 흩어지고 춘복과 미란이 새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춘복당 커피. 좋은 이름이네. 딸이 지어준 거예요. 좋은 딸 뒀어. 미란 씨도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응.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볼까 해. 둘이 나란히 서서 간판을 바라봅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복아.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요. 춘복이 마지막으로 걸레를 들어 간판 아래 바닥을 닦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청소인 것이죠. 내일부터는 사장님으로 일하는 거네. 미란이 웃으며 말합니다. 네, 이제 정말로 김춘복으로 살아갈 거예요. 춘복이 걸레를 정리하며 답합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한 달 후 새벽 5시 춘복이 눈을 뜹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머리맡에는 수건과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카디건이 놓여 있습니다. 춘복이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아침 7시 춘복이 건물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섭니다. 더 이상 뒷문으로 숨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로 뽑은 직원들이 밝게 인사합니다. 춘복이 웃으며 답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해요. 1층에는 춘복당 커피라는 간판이 따뜻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카페 내부도 새롭게 단장되어 아늑하고 깔끔합니다. 오전 8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던 할머니입니다. 어머, 아저씨가 정말 사장님이었구나.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춘복이 직접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동안 청소하는 거 보면서 참 성실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아니 사장님. 예전에 청소할 때가 더 행복해 보였어요. 춘복이 깜짝 놀랍니다. 네. 지금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때는 뭔가 평화로워 보였다고 해야 하나? 춘복이 잠시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습니다. 청소를 할 때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가짐이 조금 다릅니다. 오전 10시 미란이 카페에 들릅니다. 한 달 새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화려한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옷차림도 소박합니다. 춘복아, 안녕. 미란 씨, 어서 와요. 와, 정말 멋있게 꾸몄네.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미란이 카페 곳곳을 둘러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사장님이 직접 내린 거로. 춘복이 웃으며 커피를 내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작은 분식집 차렸어. 떡볶이, 김밥 하는 거. 어떤 기분이에요? 좋아. 정말 좋아. 처음으로 내 손으로 정직하게 벌어먹고 사는 기분이야. 미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합니다. 너는 어때? 사장 노릇 재미있어? 춘복이 잠시 망설입니다. 솔직히 조금 복잡해요. 왜?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인사했는데 지금은 너무 조심스러워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만도 하지. 갑자기 사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손님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아저씨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건물주로 보거든요. 춘복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가끔 예전이 그리워져요. 정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춘복이 바쁘게 서빙을 하는데 문득 지하 창고가 생각납니다. 잠깐만요. 춘복이 직원에게 말하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구석에는 3년간 사용했던 청소 도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춘복이 낡은 걸레를 손에 듭니다. 여전히 깨끗하게 빨아져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나였지. 춘복이 걸레를 들고 1층으로 올라갑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줄어든 틈에 춘복이 직접 카페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할게요. 직원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춘복이 웃으며 걸레질을 계속합니다. 3년간 몸에 밴 동작이라 자연스럽습니다.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립니다. 저 사장님 참 특이하시네. 직접 청소까지 하시네. 춘복이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특이한 사장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딸 수진이 카페에 들릅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수진아. 어서 와. 요즘 어떠세요? 춘복이 수진과 함께 카페 한쪽에 앉습니다. 수진아, 아빠한테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아빠가 지금 행복해 보여? 수진이 잠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예전보다는 당당해 보이세요. 하지만 청소하실 때가 더 평온해 보이셨어요. 춘복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뭔가 고민이 있으시죠? 사실 아빠는 복잡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어. 그럼 이 카페도 좋지만 가끔은 그냥 걸레 들고 청소하던 때가 그리워.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그럼 둘 다 하시면 어때요? 뭘? 낮에는 사장 일하시고 새벽에는 여전히 청소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춘복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저녁 7시. 카페 문을 닫고 춘복이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청소 도구를 가져와 조용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창문을 닫습니다. 예전처럼 말입니다. 아, 이 맛이지. 춘복이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찾은 기분입니다. 밤 9시. 모든 청소를 마치고 춘복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정말 괜찮아. 춘복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사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둘 다 내 모습이야. 바람이 살랑 붑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걸레질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 춘복이 웃으며 옥상을 내려갑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춘복이 다시 작업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전 7시, 직원들이 출근해서 깨끗하게 정리된 카페를 보고 놀랍니다. 사장님이 또 청소하셨네요. 네, 기분 좋아서요. 춘복이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타납니다. 사장님, 왜 굳이 청소까지 하세요? 젊은 직원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거든요. 춘복이 웃으며 답합니다. 김춘복이라는 사람은 청소도 하고 사장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둘 중 하나만 하면 반쪽짜리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으로 미란이 들어옵니다. 오늘 청소 흔적이 보이네? 네, 새벽에 했어요. 왜? 그래야 진짜 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미란이 웃습니다. 역시 너답다. 김춘복다워. 미란 씨도 분식집 일이 즐거우시죠? 응,
떡볶이 끓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두 사람이 웃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정오. 춘복이 카페를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새벽에 자신이 청소한 공간에서 손님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춘복이 혼잣말을 합니다. 건물주든 청소부든 상관없어. 그냥 김춘복으로 사는 게 최고야. 카메라가 춘복의 모습을 천천히 담아냅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걸레질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춘복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김춘복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자신만의 가치를 잃지 마시고 언젠가는 꽃 피울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